안녕하세요. 작사일 수학 11회차 가형 해설 강의를 맡은 정은민입니다. 지금부터 4점짜리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14번부터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2, n-5, n-7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자,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 개수가 fn. 그러면 세제곱근이잖아. 홀수제곱근이면 fn값 무조건 1인 거 알아야지. 그 다음 4제곱근 중에서 실수 개수가 gn이라고 하는데 gn값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지. 자, 저기 주어진 숫자가 표현하기 편하게 a라고 합시다. 여기 보이는 a라는 숫자가 양수면 2개지. 자, a가 양수일 때 2개. a가 0이면 1개밖에 없을 거고 a가 음수면 그러면 그때는 없을 거래. 이 관계를 찾아 놓고는 부등식 봅시다. fn이 gn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n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fn 값은 언제나 1인데 fn이 gn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gn이 되는 값의 범위는 0 또는 1이어야 될 거고 얘네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달래. 우리가 찾은 식, 저기 보이는 a라는 식에 대해서 음수 범위 찾을 거면 3차 함수 그려낼 줄 알죠? 2에서 0이 되고 5에서 0이 되고 7에서 0이 되는 3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개형일 거고 얘가 음수인 범위 확인해보면 2보다 작거나 같아 혹은 5부터 7까지야. 따라서 n이 2보다 작거나 같아 또는 5부터 7까지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들 나는 1, 2, 5, 6, 7이라는 5개를 구할 수 있고 얘네들 몽땅 다 더한 거는 21이라는 값이 정답일 거예요. 14번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해 n제곱근, 홀수제곱근과 짝수제곱근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1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게 4분의 3이라고 줬는데 파이 범위가 알파 범위가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라고 하는 3, 4분면 그럼 나는 3, 4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다 찾을 줄 알아야지. 자, 3, 4분면에다가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3짜리인 직각삼각형을 그려봤어. 그러고 나면 빗변 길이 5가 되면서 코사인 알파 값은 빗변분의 x좌표라는 마이너스 4 사인 알파 값은 빗변분의 y좌표라는 마이너스 3 요 값들을 데리고 주어진 부등식 계산해 봅시다. 사인 x가 가장 작아 코사인 x 더하기 알파가 가운데 있고 마지막 식이 3배의 사인 x예요. 나는 이 식에 대해서 코사인 x 더하기 알파 값을 정리하려면 덧셈 정리에 따라서 전개를 하겠지. 코사인 x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애가 코사인 x,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x,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값을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을 거야.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3 가운데 식에다가 이 값들을 넣었는데 나는 사인은 사인끼리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정리하는 게 나을 테니 2항까지 할게. 자,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어주면서 5분의 3 사인을 2항시키면 여기 5분의 2 사인 x 가운데 남는 게 마이너스 5분의 4의 코사인 x 그 다음 마지막 식 넘겨보면 5분의 12 사인 x 나는 얘네 다 5로 나눠버리고 2로도 나눠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부등식 범위가 5분의 2로 다 나눴어. 그럼 여기 그냥 1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6이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문제 혹시 수정 안 된 사람들 문제 수정합시다. x범위 1, 4분면 아니고 2, 4분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코사인 값이 음수야. 범위 바꿔놔야 돼요. 코사인 값이 음수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겠지. 탄젠트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으로 각각 나눴더니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부동호 방향 또 바뀌면서 코사인으로 나눴더니 6배의 탄젠트 x가 된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탄젠트 x 범위는
어디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식 나눠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곱한 결과 3분의 2가 정답. 다음 문제 16번 봅시다. A, B, C, D는 자연수. 이 상황에서 가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무조건 8이고 나조건 봤더니 4개를 곱한 값이 짝수래. 그럼 보자.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A, B, C, D 중에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되지. 그럼 우리 적어도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뭘로 푸는 게 편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해서 나는 전체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버릴 거야. 그럼 전체 경우부터 찾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 B, C, D가 자연수가 돼. 중복조합 중에서 한 개씩 주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전체 4개 중에서 4개를 고를 거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르는 상황에서 모두 홀수가 되는 걸 빼버릴 텐데 홀수 설정해야 되니까 A를요 2x 더하기 1, B를 2y 더하기 1, C를 2z 더하기 1, D를 2w 더하기 1이라고 설정하면 x, y, z, w는 몽땅 다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게 확인되지. 이 식 고스란히 가조건에 넣어가면서 나눠줍시다. 2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에다가 4까지 더한 값이 8이 되면서 양변 이항시키고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값이 2래. 중복조합 문제로 x, y, z, w 0 이상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뽑는 경우를 빼는 것과 똑같아. 계산해주면 7C4 5C2라고 하는 7C4, 7C3이랑 똑같은데 얘는 765를 6으로 나눈 35가지 5C2는 10가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25가지가 답이에요. 16번에서 기본적으로 짝수가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6건으로 푸는 게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17번 확률 문제 갑시다. 자, 이번에 1부터 10까지 적힌 카드 10장 중에서 자, 1부터 10까지 적힌 10장 중에서 나는 3장을 뽑을 텐데 뽑은 3장 카드에 적힌 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합이 8 이하가 돼야 된대. 이런 애들 중에서 얘일 때 최대와 최소의 차가 3의 배수가 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얘를 만족하는 경우들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니까 이 문제 무슨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겠죠? 그러면 조건 만족하는 경우 하나씩 세야지. 자, 최대든 최소든 잡아놓는 게 편한데 최소값 잡고 최대값 찾아보자. 최소값이 만약에 1이 된다고 했으면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디까지일까? 자,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일단 3. 왜냐면 3장 뽑았을 때 적어도 1, 2, 3을 뽑는 경우니까. 또는 어디까지? 7까지 가능할 거고 최소값을 내가 2라고 잡아보면 최대값은 2, 3, 4니까 4부터 시작해서 4, 5, 6까지 가능할 거고 최소값을 3으로 잡았어 라고 하면 최대값은 3, 4, 5 뽑는 5가 되는 경우밖에 없을 거야. 그래야 8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 그럼 얘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셀 텐데 최소와 최대를 설정한 상황에서 최소가 1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이 범위 안에서 누굴 뽑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나는 2부터 7까지 최대가 아니라 2부터 7까지 중에서 2장을 추가로 뽑는 경우는 다 가능해. 여기서 뽑으면 최대값이 아무리 커져봤자 7이니까 얘네 중에서 2장을 뽑는 경우는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가 최소라고 했으면 3부터 6까지 중에서 2장을 뽑는 경우들은 다 가능할 거고 얘는 3, 4, 5 뽑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경우의 수 위에 다 셉시다. 2부터 7까지 6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15가지. 그 다음 여기서는 3부터 6까지니까 3, 4, 5, 6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6가지에 마지막 한 가지까지. 기본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22가지가 있대. 얘네들을 데리고 얘네 중에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3의 배수 되는 경우를 찾아야겠지.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3 되는 경우도 찾아볼 거고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6 되는 경우도 찾아볼 거고 9는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여기 가능한 거요. 1, 4 또는 5 빼기 2 또는 6 빼기 3 또는 이것도 벌써 안 된다. 최대값이 6이랑 3이면 두 개의 합이 8을 넘어가니까 안 돼.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만족하는 경우. 그 다음 최대 빼기 최소가 6이 되는 경우는 7 빼기 1 말고는 전혀 없겠네. 8 빼기 2부터는 두 개의 합이 넘어가 버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나머지 경우들 다 셀 거야. 최소가 1이고 최대가 4라고 했어. 최소가 1이고 최대가 4라고 했으면 나는 가운데 있는 숫자는 2나 3 중에서 하나를 뽑는 두 가지. 최소가 2고 최대가 5라고 했으면 나는 3 또는 4 얘네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전체 세 개를 맞춰야겠지. 여기도 두 가지. 그 다음 라지 m 빼기 스몰 m이 6이 되는 경우 최소가 1이고 최대가 6이 되는 경우는 요 사이에 있는 2부터 5까지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잖아. 2, 3, 4, 5 4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래 라고.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 7이지. 최소가 1이고 최대가 7이면 나는 2부터 6까지 중에서 나머지 카드 하나를 채우면 되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5가지. 따라서 전체 22가지 중에서 조건 확률이래 얘네 중에서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5가지였으니 내가 찾는 확률은 22분의 5가지, 2가지, 2가지, 9가지야. 22분의 9가 정답. 조건 확률 문제인 거 실수하지 않으면서 앞에를 만족하는 식들 중에서 뒤에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찾자. 갑시다. 일단 fx식 정리해야겠다. fx라고 하는 애가 리미트 n이1으로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xn제곱 분의 xn제곱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해서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등비 수열의 극한 생각하면서 안에 있는 식들은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커 라고 하면 xn제곱들이 무한으로 발산하겠지.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이야 개수 비교해주면 마이너스 1로 수렴.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라고 하면 xn제곱 xn제곱들은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이니까 2분의 1 빼기 0분의 0이라고 해서 0으로 수렴. 그 다음 x가 1일 때 따져보면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로 수렴.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애초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 fx식을 정리를 해놨을 때 나는 합성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 된대. 자, gx라는 애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얘기는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 이 조건을 생각하면서 합성하는 거 봅시다. G 합성 fx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럼 gx 자체는 원래 연속이니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fx 자체가 불연속일 때 말고는 없을 거야. fx가 불연속인 순간에 조차 합성을 했더니 연속이 된다는 얘기니 나는 x는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연속이면 돼요 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의 극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의 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들을 합성함수에 대해서 직접 계산할 거야. f에다가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면 범위가 어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쪽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야 2번위 안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땐 애초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했네. 얘를 G에다가 집어넣었더니 G 0으로 수렴할 거고 G 마이너스 1둘로 수렴할 텐데 일단 얘네가 같으면 연속이겠지. 같은 방법으로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1일 때들을 합성을 해보면요. F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F는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 0이 되는 거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 얘네들을 G에다가 넣어봤을 때 G 마이너스 1, G 0, G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얘네들이 몽땅 다 같아야 연속.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중복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나는 얘네들만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앞으로 갑시다. 요게 중복되니까 이걸 지워버립시다. 문제 조건에서 뭘 찾은 거냐면 3차 함수에 대해서 G-1과 G0 값과 G-2 값이 같아. 그럼 내가 얘를 K라고 잡아놨을 때 Gx-K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마이너스 2를 해로 가지는데 Gx 자체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니 얘도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겠지. 0 집어넣어서 0이야 x를 인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야 x 플러스 1 인수,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이야 x 플러스 2 인수. Gx라는 애에 대해서 나는 K값 빼고 다 구했어. 그럼 K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조건 있겠죠? G1 값이 10이래. 그럼 얘는 K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K 4까지 마저 구해내서 Gx는 4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고 내가 찾는 최종 정답은 G4기 때문에 위에다가 적을게요. G4라고 하는 값은 4 더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래. 뒤에 있는 값 120이니까 124라는 게 최종 정답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 조건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언제 연속이 되는지 불연속인 지점에서만 연속되는 거 체크하면 되는 거 확인하고는 여기서 인수정리 활용해서 GX10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19, 20번 갑시다. 빠르게 갑시다. AN이라고 하는 부등식 풀어보자. AN 안에 있는 부등식 봤더니 자 x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2n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정수들이 AN의 원소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는 형태다. 얘가 x 빼기 1, x 빼기 2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x의 범위는 1부터 2n 마이너스 1까지고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1부터 2n-1까지 2n-1개겠지. 자, 원소의 개수 AN이 2n-1이니까 나는 AN 2n-1을 데리고 시그마식에 집어넣을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2K 빼기 1 A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1분의 1 이거 그냥 합칠까? 얘 곱하기 얘 분의 1이라는 식에 대해서 부분분수로 분리해야 되니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계산하면 2분의 1 앞에 개수로 튀어나오는 거고 시그마 K가 1부터 문제 N까지가 아니라 10까지죠. 10까지 2K 빼기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해야 돼. 차례차례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첫 번째 식 1-3분의 1, 두 번째 식 3분의 1-5분의 1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지워지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마이너스 21분의 1일 거야. 계산하고 나면 2분의 1에 21분의 20이 되는 21분의 10이 정답. 19번 문제 치고는 간단한 문제죠. 20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용한수 미분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제. 2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29는 0이라는 점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 및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s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알아야 되고 일단 기울기를 알려면 y'이라고 하는 dy, dx를 구해야 돼. 자,
y를 x에 대해 미분한 거 그냥 y'이라고 적을게. 그럼 나는 위에 있는 식을 x에 대해 미분했더니 일단 4x. 그 다음 얘네들은 y 자체를 x에 관한 함수로 봐야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면 일단 마이너스 y 나타나고 빼기 앞에 거에 뒤에 거 미분을 했더니 y를 미분하면 1이라고 사라지는데 나는 x에 대해 미분하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뒤에 y' 붙어야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6y가 나타나는데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걸 표시해야 돼. y' 붙을 거고 상수는 나랑 안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자리에 2, y자리에 3 집어넣었더니 18y'까지 한 게요. 16y'이라고 하는 값이 옛싹 이항에서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값 마이너스 16분의 5가 나왔어요. 접선의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점 알고 있으니까 내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6분의 5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일 거야. 우리가 찾는 넓이 뭐겠어? 2,3을 지나고 기울기 값이 음수인 애에 대해서 이 점 좌표 구해내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y절편 구해봤더니 전개하면서 3 더하기 얼마냐? 16분의 10이지. 요거 정리하고 나면 16분의 58. x절편 구하려면 y값이 0일 때를 계산해야 되니까 16분의 5의 x 빼기 2가 3이 되면서 약분하고는 5분의 16까지 곱한 5분의 48. 여기다가 2항에서 2 더해줬으니까 5분의 58. 넓이는요? 넓이는 어디 갔어? 여기고 16분의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58 곱하기 5분의 58. 약분되는 애들 먼저 약분 안 해도 되겠다. 여기다가 40배까지 한번 할게. 여기다가 40배까지 곱하면 10 날아가고 4까지 날아가면서 여기 4 남았고 4는 2 약분했더니 29의 제곱만 남아. 따라서 루트 40s라는 값이 29가 최종 정답이래. 음함수 미분으로 접선만 잘 구했으면 간단한 문제였어. 얘네까지 했으면 단답형 3문제 얼른 넘어갑시다. 여기부터 지우자. 반지름 길이가 18짜리인 원이 있어. 얘를 6개의 부채꼴로 쭉쭉 나눠봤더니 부채꼴 넓이가 동일하진 않고 너무 막 나눴나? 6개의 부채꼴로 나눠봤더니 가장 작은 거부터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6개가 등차. 그럼 6개가 등차일 땐 어떻게 잡는 게 효율적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등차 수열은 모든 합이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으로 잡는 게 나을 거야. 그럼 여기 3개 들어가고 여기 3개 들어가야겠지. 그럼 기준을 2개의 중점이 같아지는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a 플러스 d와 a 빼기 d 하나.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차이가 2d니까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가 있는 거고 반대쪽엔 a 빼기 3d에 자리가 살짝 모자라 보이는데 씹어 들어갈게. a 빼기 5d까지 나타나. 요렇게 6개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총 합은 2개 더해서 2a, 2개 더해서 2a, 2개 더해서 2a지. 총 합이 6a가 되는데 얘가 전체 부채꼴 넓이인 18의 제곱 파이랑 동일한 거야. 따라서 일단 a 값 구했어. a 6 나눠봤더니 54파이래. 내가 총합을 알고 있는데 등차 수열의 관계를 따질 거면 전체 합이 일정한 상수 하나만 남도록 대칭 형태로 잡는 게 일단 첫째로 중요한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작은 애의 넓이와 가장 큰 애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줬지.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작은 부채꼴 넓이의 2분의 7배. 그럼 양변에 2 곱해주면서 계산하자. 2a 더하기 10d라고 하는 값이 7a-35d가 되는 거고 a는 a끼리 넘겨버리고 d는 d끼리 넘겼더니 a 값이 9d라는 관계식이 나오네. 네? a가 9d. 그럼 d 값도 구했어. a가 54파이랬잖아. 그럼 양변에서 9 나눠주면서 d가 6파인 것까지 다 구했어.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가장 작은 애의 넓이인 a 빼기 5d라는 값일 거고
54파이에서 65, 30파이만큼 뺀 24파이가 작은 넓이. 따라서 K값은 24가 정답이에요. 등차 수열에서 대칭형으로 설정하는 것만 알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27번으로 넘어갈게. 번호를 왜 안 바꿔놨을까? 26번이었어요, 아까는. 자, AN이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 그 다음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값이 123보다 작도록 하는 A1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여기서는 공비가 2분의 3짜리인 등비수열을 똑같이 더했을 때 단순하게는 식으로 세우면 되죠. AN이라고 하는 애는 첫째 항 A1에 공비 3분의 2에 대해서 n-1제곱. 그럼 나는 요 식에다가 더해서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A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더하기 A1의 3분의 2의 n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을 공통인수 묶어냈더니 A1의 3분의 2의 n-1제곱과 1 더하기 3분의 2라는 값이 남는데, 그럼 얘는 뭐야? 공비가 3분의 2고 첫째 항이 얘 곱하기 얘인 거겠지.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공비가 같은 애들을 더했어. 공비가 같은 애들을 더했으면 얘 자체가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원래 거랑 동일한 거 알아야 되고, 첫 항은 당연히 A1 더하기 A2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 그 상황에서 이 식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정이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저기 보이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과 같아지면서 등비 수열에 대해서 무한히 더한 급수값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기만 하면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이라고 하는 A1 곱하기 3분의 5랑 같아진대. 그럼 여기 보이는 값이 5A1인데 얘가 123보다 작도록 하는 A1의 최대값, 자연수 A1의 최대값은 24겠죠. 따라서 27번 답 24가 정답이야. 여기서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는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더하거나 뺀 거 자체는 등비가 안 되는 거지만 얘가 유일하게 등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두 개 더하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비가 같을 때요. 공비가 같으면 얘네들의 합에 대한 공비도 원래 각각의 공비와 동일해지면서 첫 항은 그냥 1 집어넣었을 때가 첫 항이래. 마지막 문제 갑시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찾아낼 텐데 x의 원소는 2, 3, 4, 5, 6, 7. 얘에서 같은 x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f의 치역이 4개래. 그리고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 나 조건 봤더니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x1 값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얘는 감소하는 수열인데 같아도 돼 라고 하면서 무슨 문제에 관련된 거? 중복조합인 거 기억하고 풀어야죠. 그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치역이 4개니까 치역부터 고를 거야. 치역이 될 수 있는 애가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A, B, C, D라고 임의의 4개를 뽑았어. 어차피 함수값을 일단 뽑아놓기만 하면 그 다음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치역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7개, 6개였네.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일단 뽑는 거겠지. 그래서 15가지 경우가 생길 텐데 이 15가지 경우들은 몽땅 다 함수들을 나 조건에 맞도록 대응하는 개수는 똑같이 생길 거야.
그럼 15개 중에서 이제 뭘 하느냐? 얘네들을 각각 대응을 시킬 텐데 나는 감소하면서 같아도 되기 때문에 쟤네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A, B, C, D에 대응하는 개수만 정하면 대응되는 개수만 정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순서가 결정돼. 자, 2부터 7까지 6개 중에서 얘에 대응할 개수, 얘에 대응할 개수, 얘에 대응할 개수, 얘에 대응할 개수가 몇 개인지 각각 X, Y, Z, W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얘 한 번만 들고 계산합시다. 만약에 A, B, C, D 순으로 커지는데 X가 1이고 Y가 2고 Z도 2고 W가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자, 가장 작은 애에 대응되는 게 1개래. 근데 감소해야 되잖아. 7이 A에 대응되는 거고 B에 대응되는 게 2개래. 5, 6은 B에 대응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2개래. 3, 4가 C에 대응되는 거고 D에 대응되는 개수가 1개래. 마지막 2가 D에 대응돼 라고 자동으로 결정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A, B, C, D라는 치역의 원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뽑아놓은 애들에 대해서 대응되는 개수만 결정을 하면 나머지가 다 자동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럼 대응되는 개수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당연히 전체 공역의 개수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6개밖에 안 될 거고 대응되는 애가 없는 애가 생기면 걔는 치역 개수가 4개가 아닐 테니 적어도 1개씩은 대응돼야겠지. 1개씩 주고 남는 값 2에 대해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를 뽑는 만큼 함수의 종류가 생겨. 이 값 계산하고 나면 OC2라고 하는 10가지. 따라서 처음에 함수 대응하는 개수 15가지에다가 자, 말편 다시. 치역의 원소를 고르는 개수 15가지에다가 함수의 개수를 대응하는 거 10가지를 곱한 150가지가 마지막 문제 정답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푸느라 수고하셨습니다.